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8일, 10월 두 번째 연휴 첫날 즐겁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메모해놓고 읽어야 할 삶의 지혜 8가지, 이 8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감사스마일이 8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네, 감사스마일도 오늘 일정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일정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TV 예청하시는 분들 연휴 첫날인데 계획했던 연휴 또 즐거운 또 계획 있으시면 그대로 움직이시고 실천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동행하십시오. 네, 너무 좋아서 행복과 동행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쁘게 오늘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제 GTX-B 민자 재정구간 24년 상반기에 동시 조기 착공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GTX-C는 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GTX-B는 민자는 좀 늦어질 것 같고 재정이 먼저 2024년 상반기에는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민자랑 재정 같이 동시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자 구간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까지, 그 다음에 상봉에서 마석까지, 그 다음에 재정 구간은 용산에서 상봉까지 이렇게 지금 거리가 뭐 62.8km, 19.9km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재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날 경쟁 일찰 공고 이후에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 3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인해서 유찰이 발생한 바 지금 1공구는 용산역에서 대우건설이, 그다음 2공구는 서울역에서 DLENC, 3공구는 청량리 상봉역으로 해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지금 수주를 받았고요. 4공구는 지금 보니까 KCC하고 하나건설이 지금 경쟁을 갖다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쟁이 성립된 4공구는 현재 기본 설계 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구간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연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23년 중에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TX-B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고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역에서 환승 가능한 핵심 노선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사업 계획을 좀 살펴드리면 총 사업비가 6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민자 구간이 거의 한 4조 정도, 그 다음에 재정 구간이 2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BTO 방식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2022년 8월, 지난 8월에 재정 구간은 설계하고 시공이 일괄 입찰됐고 턴키 공고됐기 때문에 이제 뭐 재정 구간은 조만간 착공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민자 구간까지 이제 착공이 빠르게 들어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SOC 사업을 갖다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겠지만 이런 SOC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을 경제 활성화를 갖다가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향후 계획을 보시면 재정 구간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결정이 되고 최대한 민자 구간 사업 신청서 평가라든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갖다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GTX-B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갖다가 같이 착공을 갖다가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GTX-A는 생각보다 상당히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GTX-C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또 논의돼야 될 사항들이 아직 마무리가 좀 안 돼서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GTX-C가 내년에 착공이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면 GTX-B가 먼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TX-C 관계자들이 GTX-B보다는 먼저
착공이 들어가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그게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인천대 입구, 그 다음에 인천시청, 그 다음에 부평,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상봉, 별내왕숙, 평내호평, 마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쪽으로 해서 민자 구간에서 또 한두 개 정도는 또 추가 정거장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감사 스마일이 오늘 송도에 지금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빠숑님의 아무튼 오늘 빠숑님을 만나러 가는데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또 GTX-B 소식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아무튼 오후에 송도를 다녀올 텐데 송도 다녀와서 느꼈던 것들이라든지 빠숑님 또 뵙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제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내까지는 지금 신설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경춘선을 갖다 그러니까 경춘선을 갖다가 같이 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용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GTX-B 사업이 들어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이제 GTX-B가 계획대로 만약에 민자라든지 재정 구간이 늦어도 뭐 2024년에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GTX-A가 2024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GTX-C가 착공이 들어가고 GTX-B가 이제 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도권은 정말 교통의 혁명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 하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화랑교차로에 보면 이 오른쪽 편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가 지금 이제 GTX-A 이제 공사를 갖다 했던 말 그대로 이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GTX-A 착륙력 발표를 갖다가 앞두고 이쪽에서 제가 영상을 갖다가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었던데 여기에만 제가 이제 공사 현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엊그제 지금 향동을 다녀오면서 여기 보니까 새롭게 이쪽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물상이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똑같이 지금 GTX-A 지금 말 그대로 지금 공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이곳도 있고 이곳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여기에다 하나를 더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쪽 구간은 이제 연신내 구간입니다. 연신내까지 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갖다 내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지금 공사 중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대곡에서 뚫어져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서 연신내 구간을 갖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그런 속도를 갖다가 단축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에다가도 하나를 갖다 동일하게 사업장을 갖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굴착을 갖다 하게 되면 흙을 갖다가 반출을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한 곳에서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반출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쪽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반출을 갖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기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도 지금 아침에 위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로드뷰로 보니까 지금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가졌습니다. 아무튼 왜 제가 GTX-B의 이야기를 하면서 GTX-A 착륙력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GTX-A 착륙력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늦어도 2024년에는 개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더 나아가서 GTX-A, GTX-B, GTX-C 관련해가지고 지금처럼 새로운 소식들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GTX-B 노선을 갖다 보면서 지금 물론 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종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긴 하지만 횡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동쪽에 경기도 동쪽 그다음에 인천을 갖다가 이렇게 B 노선으로 해서 횡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GTX-A와 B와 C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지금 드라이빙을 거는 것 같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끝으로 이제 신분당 선부 연장 관련해가지고도 한 말씀 더 드리면, 고양시장님께서, 자꾸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문득, 왜 신분당선 일산을 연장을, 지금 신분당선 선부 연장 삼성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계속 일산을 연장을 갖다가 부르짖을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신분당 선부 연장, 용산의 삼성 구간은 결정이 됐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물론 제 감사스마일 랩피셜이기 때문에 뭐 제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 믿어달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연휴 첫날 오늘 제가 걸어서 이제 창릉처럼 오면서 느낀 거지만 갑자기 또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자꾸 왜 주말마다 주말 연휴 때 또 방송을 하느냐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2021년 11월에, 매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연휴 정말, 제가 연휴 때도 거의 다 했었는데, 일요일하고, 그 다음에,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빼고는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방송을 했습니다. 뭐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래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하고 했던 약속이 아니라, 제 자신, 감사스마일하고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여건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 전날 과음을 해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과 올 연말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한번 매일, 일요일을 제한 매일 아침 방송을 한번 해보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연휴 때는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동산 멘토이시고 빠숑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일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자문을 구해요. 저는 유튜브 방송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꾸준히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연휴 되시고, 저는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이긴 하지만 10월 10일 아침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